안녕하세요. 시그널 인테그리티 애널리시스 앤 디자인 오브 범플레스 하이 스피드 인터포절 채널 for SerDes 인터페이스라는 발표를 하게 된 최재욱 교수님 연구실 김재호, 안승현 교수님 연구실 박동열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플레스 구조의 SI 분석에 대해 다루고 그 분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텀 프로젝트에서 저희 팀이 구체화하여 선정한 타겟 시스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칩 간의 고속 신호 전송 기법인 SerDes 인터페이스를 타겟하고 있으며 종단에 이어지는 인터커넥션의 경우에는 SerDes의 대표적인 활용법 중 하나인 PCI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목표하는 속도는 차세대 시스템인 100Gbps/s가 아닌 현재 개발된 PAM4를 사용하는 50Gbps급 시스템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가 주요하게 다루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IC의 패키지 공정에서는 다이 또는 인터포저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접합시키기 위해 범프를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인터포저와 패키지 사이에는 주로 C4 범프가 사용이 되는데 이 범프를 위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UBM을 만들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물질을 아주 작은 크기로 쌓게 되기 때문에 다중반사, 임피던스 불연속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인터포저 레벨 대비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널의 저항, 인덕턴스 성분으로 동작하며 신호의 특성이 나빠집니다. 저희는 현재 대부분의 IC 제조에 사용되는 범프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여 해당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의 연구 동기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IC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C4 범프의 경우 매우 큰 크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임피던스 불연속 지점, 추가적인 인덕턴스 성분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고주파의 신호 성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C4 범프를 대체하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여 신호를 전송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 및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SerDes 인터페이스와 범프 기술을 조사하고 공부를 진행한 후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인터포저와 패키지 사이에 존재하는 C4 범프를 설계 후 이것의 성능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C4 범프의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할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 제안하는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구조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범프를 이용하였습니다. 고속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저희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고 C4 범프 영역에 캐패시터를 이용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기존 C4 범프에서 필요했던 UBM 구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에서 매우 낮은 임피던스를 가져 고주파 신호를 전송할 때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를 설계하고 기존 구조와 비교하기 위해 저희가 설계한 디멘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나타나 있는 인터폴즈의 경우 상단의 RD1층을 제외한 TSV, 범프 영역만을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수치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 중 C4 범프의 경우 다이어미터는 70 마이크로미터로 하이트는 80 마이크로미터, 피치는 150 마이크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패키지의 디멘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패키지의 여러 층 중에서 C4 범프 아래 존재하는 한 개의 층만을 사용하였으며 피치는 150 마이크로로 인터포즈와 통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멘션을 바탕으로 3D EM 시뮬레이션 그리고 회로 시뮬레이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범프 구조를 캐패시터로 대체하면 캐패시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앞서 조사한 인터포저, 범프, 패키지입니다. 각 부분을 나누어서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범프 부분에서는 아이디얼 캡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TSV 범프 패키지는 3D EM 시뮬레이션을 돌린 후 해당 구조와 관련된 S파라미터 파일을 추출하였으며 해당 S파라미터를 회로 시뮬레이션에 연결하여 위와 같은 셋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플로우와 같이 기존 구조와 비교하여 적절한 캡을
캡 값을 찾을 때까지 아이디얼 캡 값을 바꾸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적당한 캡 영역을 찾은 후에는 해당 캡 값을 가지는 구조를 설계해서 범플레스 구조를 기존 범프 영역과 대체한 후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해당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셋업을 이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정했던 시뮬레이션의 디멘션의 경우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인설션 로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큰 성능 개선을 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기존 대비 좋은 성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수 피코펜페럿 정도의 캐패시터를 구성하여 최대한 낮은 주파수에서 크로싱 포인트를 가징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이어서 하게 될 안승현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박동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한 캡 값을 실질적으로 그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다이엘렉트릭의 퍼미티비티 그리고 에어리어 그리고 디스탄 그 두 평판의 그 사이 거리에 의해서 매우 도미넌트하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들은 바로 다이엘렉트릭 물집성과 그리고 에어리어를 크게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상용 캐패시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해당 캐패시터를 좀 차용을 하면 더욱더 큰 크기의 캐패시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먼저 상용 캐패시터가 어떻게 이런 큰 캐패시터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캐패시터를 늘리기 위해서 결국 에어리어를 많이 늘리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그 디멘션 구조로는 이렇게 감는 구조 또는 이렇게 층층을 쌓는 구조 크게 두 가지만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층 사이에 접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포열 같은 걸 감기는 어려워서 저희는 스택드 구조를 차용을 해서 최대한 그 에어리어를 높이는 방법을 차용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캡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이K 물질, 즉 지금 현재 사용하는 물질들보다 최대한 높은 물질을 사용을 해서 더욱더 큰 캐패시턴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칩과 서브트레이트를 부착하는 데 사용하는 언더필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논문에서 발표된 물질들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고 그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려고 하는 물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에폭시 4 정도의 그 퍼미티비티를 가지는 에폭시를 사용을 해서 기존 구조에서 사용하는 에폭시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더욱더 고분자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퍼미티비티를 높인 즉 C값을 더 높인 구조들을 만들어서 비교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비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한 범프리스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어떤 층층이 쌓는 구조를 좀 차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꼬불꼬불한 모양이 쭉 이어지는 즉 MLCC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그런 캐패시턴스 최대한 에어리어를 높이는 캐패시턴스를 가지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범프리스로 이것들을 대체를 하면서 하이트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생각을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서 하이트를 결정을 하였는데 그때 고려한 사항은 바로 그라운드와 파워 네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밑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어떤 시그널이 그 범프들이 일정 배열을 가지고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때 시그널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워랑 그라운드 네트까지 같이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캡값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이렉트한 DC 커런트 패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그 파워 네트를 마이크로 범프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그 마이크로 범프 공정을 하는 그 제조사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아서 다음과 같이 캡값을 제일 잘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작은 높이를 가지는 마이크로 범프로 높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계한 그 디멘션을 가지는 캡값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설계한 그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주 사용하는 접착 물질인 에폭시를 사용할 경우 한 1피코페럿 정도를 만들 수 있었고 더 11 정도의 큰 하이K 물질을 사용했을 경우 2.72피코 정도의 그런
큰 캐피시턴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한 4GHz까지 캐피시턴스로 도미넌트하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가장 큰 캐피시턴스를 가지는 그 11의 그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를 가지는 물질을 사용해서 가장 큰 캐피시턴스를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4GHz 정도에서 공진이 발생을 하고, 이 공진을 통해서 그 전 영역에서는 캐피시턴스로 동작을 하고, 그 이후 영역에서는 똑같은, 그러니까 다른 채널들과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존 구조와 비교를 진행을 바로 해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 구조가 매우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성능 개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얼 캡 값으로 그 캐피시턴스 영역을 추출을 했을 때는 그 고주파 영역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로스를 보이면서 크러쉬 포인트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린 건가 다음과 같이 인설션 로스,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모두 안 좋아지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피크치를 가지는 부분에서도 범프리스 구조가, 즉 캡으로만 보내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인설션 로스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가 기존에 그러니까 에폭시보다 더 높은 하이케이 물질을 사용을 해서 고주파에서 더 도미넌트한 다이렉트릭 로스를 저희가 더 증가시킨 현상을 만들게 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C값이 의도적으로 추가가 되어서 그 높은 C값 때문에 레조넌스 포인트가 생기게 되면서 그 레조넌스 현상에 의해서 그 슬로프가 감소되는 게 더욱더 증가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구조보다 더욱더 높은 임피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임피던스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논문들을 더 찾아보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본 것이 바로 크로스톡도 한번 비교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디퍼런셜 5 페어를 구성된 시뮬레이션을 구성을 해본 다음에 저희가 넥스트 팩스트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ሰር션 로스와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그리고 모든 크로스톡까지 안 좋아지는 현상을 발견을 해왔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가 아무래도 큰 캐피시턴스를 위해서 캐피시턴스 패드를 크게 설계한 결과 그 각각 페어 사이에 크로스톡이 매우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 그래도 기존의 인설션 로스와 크로스톡의 크로싱 포인트를 그러니까 그 크로싱을 좀 찾아서 저희가 실제 인설션이나 리플렉션이 개선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주지 못해서 앞서 말씀드린 인설션과 리플렉션을 좀 개선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기존 대비해서 매우 큰 하이케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존 아이디얼 캡값 대비해서 더욱더 안 좋은 형상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런 것들을 좀 마이티게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터리얼을 좀 바꿔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터리얼 그 두 가지를 더 사용을 하여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기존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에폭시랑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기존 대비해서 조금 그 슬로프가 더욱더 감소하는 그 앵글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이렉트릭 로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진이 점점 더 고주파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공지의 피크 포인트 또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되면서 크로시 포인트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렐러티브 퍼미티비티가 낮아지게 되면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낮아지고 맥스 밸류가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그 피크 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렐러티브 퍼미티비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이렉트릭 로스가 점점 감소되어서 뒤에 슬로프의 그 기울기를 좀 더 완화시키는 데에는 좀 효과를 발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것까지 진행해 봤는데 더욱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이걸 마이티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아이디얼 캣값처럼 그 고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인설션 로스가 거의 0dB에 가까운 쪽으로 접근을 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저희가 현재 C를 붙임으로써 나타내는 효과가 그 패러럴 공진 효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패러럴 공진에서 Q 값을 좀 조정을 하면 그 Q 팩터에 의해서 공진점에서 생기는 밴드위스를 좀 조절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감소되는 슬로프에 그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돌렸던 3D 구조에 아이디어랑 인덕턴스를 붙여가면서 조금 이것들이 마이티게이션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확인을 해본 결과 10피코페럿, 50피코페럿을 붙이면 붙일수록 점점 더 그 마이티게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도한 방법 모두 이렇게 기존 구조가 너무 조그만 로스를 만들게 되면서 기존 구조를 더욱더 개선하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학우분들과 이제 교수님께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보이게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직 저희가 타깃 선정이 좀 잘못되어서 다음과 같이 너무 조그만 로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여기까지 분석을 하였지만 아직 좀 더 퍼더그로 여러 가지 분석을 범프리스 구조를 좀 더 분석을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정한 타깃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리전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작게 되면서 로스가 거의 0.2dB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로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분석을 하여도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다른 영역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BGA나 좀 더 큰 영역에서 범프리스 구조를 제한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며 더욱 나아가서는 실은 현재 이 타깃과 이 시스템을 제안드렸던 이유는 멀티레벨 시그널링과 다양한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부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볼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너무 많은 그 기존 구조 대비 너무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면서 타임 도메인 애널리시스까지는 가진 못했고 그걸 마이티게이션하고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만 고민을 더 많이 해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깃 시스템을 바꿔서 더욱더 분석을 한 후에 프리퀀시 도메인을 좋게 만든 후에 타임 도메인 애널리시스도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저희가 현재 그 캡 사이즈 같은 경우를 범프리스 구조로 가지게 되면서 더욱더 작은 그 피치를 가지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큰 캡값을 확보하지 못해서 매우 그냥 크게 패드만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타깃을 다시 설정을 한 후에는 범프 사이즈를 더욱더 작게 해서 실제로 피치를 줄이면서 범프리스 구조가 원하는 그런 더욱더 많은 IO를 박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발표를 정리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제스 인터페이스를 그 타깃으로 해서 범프리스 테크놀로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범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디멘션을 포함해서 좀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컨벤셔널 범프 채널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저희끼리 아직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범프리스 구조를 제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마이티게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SIP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였고 현재 이런 것들을 좀 타깃 시스템을 바꿔서 한 번 더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팀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모티베이션, 오브젝티브, 다이렉션 모두 다 저희끼리 좀 많이 상의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정하게 되었고 이후에 저는 범프리스 그리고 SI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한 반면에 이제 김재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썰레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패키지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3D EM으로 구현하는 것을 좀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